해결책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 정부 입장 들어봤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의료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성혜영 대변인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초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의료계가 여러 입장이 이미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 있고 절망적인 우리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번 그 고법 판결에 앞서서 고법에서는 정부의 이런 2,000명 정책 추진의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인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라고 정부 측에 제안을 했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탄원서도 제출을 하고 이 정책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 자료를 많이 찾아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소송을 제기한 교수님, 저희가 전국 교수협의회 측을 도와서 의협에서는 그런 증거 자료를 제출을 했었는데요. 증거 자료를 저희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더더욱 이 절차상에 진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2,000명 증언의 과학적 근거와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각됐다는 것에 굉장히 큰 절망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네. 만약에 이런 2,000명 증언이 이런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사실은 이것은 현재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 더더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네. 대변인님, 그러면 지금 2심 결정이 나온 것인데요. 예. 대법원 상고도 지금 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또 별개로 저희 의사협회 측에서는 다른 방안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제 내일 22일인데요. 저희가 연석회의를 열어서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의학회 그리고 전국교수협의회 그리고 전의비라고 전국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이제 법원 판결 후에 의대 증원 절차를 빨리 확정짓겠다고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달 말이면 확정될 것 같은데 일단 네. 그렇게 확정이 돼버리면 내년도 입시 요강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무리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신데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현재 의대 휴학이 자발적인 휴학을 하고 있죠. 의대생들이. 네. 이 의대생의 정원이 3,000명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1년만 유급을 해도 전체의 3,000명이 내려오고 그리고 새로이 추가적으로 증원되는 2,000명 그리고 또 원래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정원 3,000명입니다. 그러면 총 이렇게 모두 8,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 학년에 수업을 받게 되는 건데요. 네. 이러한 8,000명이라는 증원은 기존에 200% 이상의 증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업 안에.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교육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되는 것이고요. 교육의 질 자체도 현격히 저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런 중에 전공의 복귀 시한이 어제로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얘기가 되는데 지금 네. 전공의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들은 전공의 분위기는 굉장히 참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공의들은 사실은 지금 현 의료 사태를 어떤 다른 타인의 결정이 아니라 스스로 굉장히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발적으로 사직을 한 상태인데요. 네. 지금 이분들이 돌아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이런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분들도 그 안에는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런 본인들의 그 수련 시점이 1년 더 늦어질 것을 각오하면서도 이 의료 사태를 온몸으로 막아보겠다 이러한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님 말씀 중에 그 일부 복귀 의사를 갖고 있는 전공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부는 그런 복귀 의사를 갖고 있는 전공의들이 다른 전공의들로부터 좀 압력을 받거나 또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그 입장을 그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지금 네. 뭐 현재 그 전공의들은 굉장히 젊은 세대이지 않습니까? 네. 모든 이러한 의사 결정의 과정을 굉장히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따라서 예. 뭐 복귀를 하던 그 개인적인 한 거를 더 하던 이것은 모두의 개인의 결정이고 저희 의사협회도 그것을 존중하고 있고요.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서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걸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압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대변인님, 그 전공의들도 그렇지만 의대생들도 지금 학교를 떠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집단 유급이 현실화된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현실화 될 것입니다. 네. 저희가 정부에게 원점 대논의를 전제로 한 만남을 계속 하자라고 추진하는 배경에는 5월이 지나면 실제로 이 학생들이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집단 유급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8,000명이 같은 그 수업 공간에서 이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현실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네. 또 뭐 한간에서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다. 또는 뭐 온라인으로 이런 교육자를 올려서 그것만 보고 등급을 시킨다. 이런 논의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구체 교육을 저희 의사들은 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한거를 지속으로 하는 것이고 이 2,000명 증원이라는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네, 지금 전공의들과 그 의대생들 분위기를 우리 대변인님 전해주셨는데 교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 1회 휴진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확대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 예. 지금 이제 제 사태가 거의 3달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2월 중순에 전공의들이 먼저 사직을 하고 병원을 떠났고 그 빈자리를 교수님들은 실질적으로 그 입원 업무, 외래 업무, 그리고 교수 개인의 그 연구 업무, 그리고 여러 가지 학회 업무, 또 뭐 협회 업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업무는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감당을 하셨던 분들이 바로 교수님들이시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주 1회를 모든 교수님들이 당직을 서고 있고 많게는 주 3일까지 서신 교수님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교육 당직을 쓰는 교수님들의 경우는 48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시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주 3회 그 당직을 서는 교수님들은 심지어 100시간까지 연속 근무를 하시는 경우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일 것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이러한 건강적인 그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사망을 하는 사고도 2건이 있었죠. 네.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주변에서 관찰해 보는 바로는 이 교수님들의 나이가 평균 나이가 거의 40세, 50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밤새서 이런 당직호를 받고는 체력적인 한계가 너무나 극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나 전반적인 이런 업무에 아주 지장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뭐 한거의 의미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지속적인 진료 유지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휴진을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 1회 휴진이 2가지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 하나는 맞습니다. 정부에 대한 그 반대 표명, 또 예. 하나는 워낙 그 장기간의 그 의료 활동으로 인한 번아웃 상태를 어떻게든 좀 회복하기 위한 이런 자구적 조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예, 교수님들의 이런 사직과 휴진 사태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한계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현격한 질적 저하를 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인프라 자체가 붕괴가 될 것이고 이런 교육 시스템, 수련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우리 국민의 소리가 수렴되는 이런 대화로 이 문제를 좀 조속히 빨리 해결하라 이런 그 주장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너무 불편해하시고요. 네. 저도 지금 내과 개원을 하고 있는 의사의 입장으로서 저희가 진단을 해서 대학병원으로 가야 하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예약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도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너무 안타깝고요. 네. 따라서 이 의료의 제공자인 저희가 가장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님께 직접적인 대화 제안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5월 10일에 저희가 이러한 그 원전 재논의를 전제로 백지화한 상태에서 조건 없이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또 이번에 대통령님도 어제 언론에서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셔서 조건 없이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또 대한의사협회 회장님도 또 거기에 대응하셔서 이 생방송 중계로 이러한 조건 없는 만남을 모든 국민에게 이렇게 알리자. 어떠한 과정으로 이 회무가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제안을 하셨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은 아주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이러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통보를 하거나 또는 깜깜이 정책 추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떠한 과정으로 협의가 됐는지 공개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밀실 합의라고 하죠. 이 단체가 합의를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이번 42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이것을 가장 해결에 대해 집중 과제라고 보고, 네. 저희가 이러한 모든 회무 추진의 과정을 생방송으로 모든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면서 분명하게 투명성 있게 진행하겠다. 이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네. 이러한 저희의 정책 방향은 의료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대변인님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은 우리 국민과 환자들이 제일 간절하게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과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환자분들 환자분들 가족들 지금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하는 이 싸움은 저희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2,000명 증원을 무리하게 증원을 한다면 이것은 나아가 환자분들이 모두 부담해야 될 의료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과거 일본이 저희보다 10년 앞서서 의사 정원을 늘렸는데요. 보다 10년 동안 추진된 2017년까지 의대 정원이 된 인원이 10년 동안 1,70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대변인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이 마무리 말씀까지 충분히 시간을 드렸어요.